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기수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요.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김기수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낸 제척 기피 신청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오늘 정부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추모사업 부서장,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간을 저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8월인데요. 아까 잠깐 이슈 브리핑에서 짚어드렸고 저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조위 여기 이제 특조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고서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 지난 20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좀 상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월에 자유한국당이 김기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 단위가 보면 정당의 추천을 4명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4명 중에 1명을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했는데 그게 김기수 변호사였고요. 이게 추천되자마자 이제 4.16 예. 가족협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게 청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예. 내용이 뭐냐면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앵커께서도 읽어주셨지만 그 본인이 운영하는 프리덤 뉴스라고 하는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이미 다 진상규모 끝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5.18 관련해서 북한군이 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청원을 했는데 임명이 됐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기수 임명 거부는 의견 전달을 했고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제척 기피 신청을 또 했습니다. 가족협의회에서. 그래서 이분은 조사 대상인데 예.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제척 기피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일단 김기수 특조위원의 임명을 왜 반대하는 건지 저희가 좀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서 오늘 단원고 신호성 군의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 어려운 발걸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방송 전까지 그 특조위에서 좀 시위를 하다 오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 유가족분들의 임명 반대로 특조위 전원회의도 연기가 됐는데 경찰까지 충돌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들었고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해주시죠. 지금은 오늘 하질 못하고요. 예. 31일로 다시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 예, 지금 김기수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2014년 4월 16일 날 아이들이 특히 304명 희생자와 아니면 250명의 단원고 아이들의 수업의 연장성으로 수업을 받으러 수학여행을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갔었는데 이 부모들이 이 의문점이 세월호 참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단원고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현장 수업을 받으러 갔었는데 왜 1시간 40분 동안 이 아이들을 구조하지는 않고 가만히 있으라 했었을까.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5년 8개월 동안 부모님들이 박하다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김기수 대표는 이 아이들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른으로서 네. 이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진상규명을 하고 끝까지 밝히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네. 그만해라. 더 이상 수사할 게 뭐 있냐. 예, 자꾸 이 희생자들을 명예회복을 시켰어요. 네. 예, 그래도 우리 부모들한테는 이 진짜 생명과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진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막말을 해서 이 네. 부모들한테 또 2번의 피해를 주고 3번에 이렇게 자꾸 피해를 주고 이러고 있어서 야 이분이 어떻게 상임위에 임명이 될 수 있었는지 예. 네. 진상규명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진짜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의
희생자 엄마로서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이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래서 진짜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 네. 그런 의문점이 자꾸 들어서 부모님들이 나서게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김기수 특조위원이 이제 전원회의 참석이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유가족분들의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유가족분들의 임명 반대 외침에 그 김기수 특조위원이 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게요. 예. 들어왔으면 진짜 그때는 몰랐었다 미안하다. 네.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보낸 어른으로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에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도 진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를 좀 같이 만들어 보자. 그때는 정말로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5.18도 누가 시켜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네. 세월호 참사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고 회피만 하고 있는 그리고 전화질이나 하면서 경찰까지 부르면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진짜 이 사람은 더더욱 안 되겠구나. 예. 예. 이 대표한테 맡겨서 김기수라는 대표한테 맡겼다가는 진짜 세월호 참사는 아이들의 희생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막을 생각입니다. 너무나 치가 지금 앉아 있어도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앉아 있는지 막 치가 떨릴 정도로 그래서 갑자기 오늘을 보니까 아까 그 장면이 막 떠오르네요. 네. 예. 너무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 다 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얼마나 참 많은 분노가 치미겠습니다만 이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간 어떤 심정이셨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굉장히 좀 분노를 또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정치적으로 우리 가족협의회가 우리 유가족들이 국민들이 그럽니다. 왜 정치적이냐고. 예. 그런데 그 책임자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당시에 책임자가 누굽니까?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계속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힘을 합쳐서 이 안타깝게 간 이 아이들과 304명의 희생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밖에 갈 수 없었는지, 예.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1시간 40분 동안 시간을 낭비했는지, 그런 의문점들을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특별수단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은 반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추천을 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진상규명을 하지 말기 위한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짝이 없습니다. 네, 일단 그 가족협의회는 김기수 변호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죠. 이게 프리덤 뉴스를 상대로 좀 고발을 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그 김기수 변호사가 이제 특조위원으로 이제 그 추천이 된 직후에 보니까 그 4.16 가족협의회,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그 46개 단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중앙지검에 이제 김기수 대표와 그다음에 프리덤 뉴스를 처벌해달라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그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서 이런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세월호 참사를 폄훼했죠. 모욕하고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이고 조사도 이미 다 이제 할 것도 없고 조사는 다 끝났다. 이런 취지로 어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그런 진상 규명, 책임 소재의 발견이라는 어떤 그런 위원회의 취지와는 전혀 배치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검찰 조사가 이뤄질 텐데 사실 특조위원이면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때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활동과 좀 별개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위원회 조사 대상이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가족협의회에서 지난 11월 19일 날 요청을 했어요. 위원회 이 사람 조사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에서 조사해서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된 것들은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 특별 법에 의해서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그걸 전원위원회에서 11월 19일 날 결정을 했어요. 조사하기로. 예. 그러면 조사 대상이 된 거잖아요.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조사위원회에 왔다. 그럼 본인이 본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분을 추천하면 분명히 논란이 될 거를 저는 이미 예견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건 뭐 교통사고로 비유를 하고 그 세월호 참사를 또는 뭐 다 이미 해결됐다. 진상규명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분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주장하겠죠. 또 이미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조사할 거 없다고 얘기하겠죠. 네.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 전에 이분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그건 유추 가능한 행동이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정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추천을 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니까 저는 이분을 추천한 자유한국당도 문제고 예. 또 그렇다고 이분이 추천받아서 오신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은 진상규명 다 끝났다면서요. 네. 그런데 뭘 진상규명 하겠다고 와서 지금 위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 대상인 상태에서 특조위에 들어와서 그 조사를 하는 위원회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조위원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규명법이 있는데도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은 좀 의아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큰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예. 따져보려면 이제 예.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11조랑 12조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11조를 보면 이제 위원회 결격 사유 조항인데요. 네. 그 11조의 4호에 보면 그 4.16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예.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을 것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예. 이제 김기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요 앞단의 그 예.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직간접적 원인 제공자로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 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격 사유 그 11조가 적용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예. 다음으로 이제 12조를 보면은 여기는 예. 적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12조가 12조가 이제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런 결격 사유나 이런 거에 해당되면은 예.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이제 제척이고 네. 예. 이제 기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신청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예. 이런 공정한 어떤 그런 조사나 업무 수행을 기대할 것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김기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4.16 참사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된 4.16 참사의 어떤 진상 규명에 대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12조 네. 2항에 따라서 그 기피 신청의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김기수 변호사 본인의 어떤 조사와 관련된 네. 그런 이제 심의 의결에서는 당연히 이제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되리라고는. 그런데 일단 특조위 그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이렇게 특조위원이 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은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더라도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거절을 네. 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조금 전에도 하셨다시피 본인은 세월호 참사 조사할 게 없다라고 다 끝났다라고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아무리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자기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또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출근한다고 해서 나는 임명된 사람이다 떳떳하게 가족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이게 진짜 콧구멍이 있으니까 숨을 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이없는
참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예. 좀 진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예.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본인이 얘기한 걸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예.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런 사람이 변호사라면 얼마나 피해보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라는 예. 생각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도 좀 인격을 보고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참 말문이 막히실 네, 것 네. 같고 분노를 다스리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일단 절차상 짚어보면 특조위 위원 자체가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최진봉 교수님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물론. 근데 야당이 추천하는 몫이 있어요. 그거를 대통령이 막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면 지난번 우리가 한번 겪었어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예. 2명 추천에 올라왔는데 그거 안 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 당시에 전 원내대표 얼마나 네. 또 난리를 쳤습니까? 예. 그걸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재척 사유는 되지만 아까 이호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자격 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자격 요건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 요건 자체가 일단 되는 부분이고 재척 사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 뭐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절차상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추천을 했을까를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유한국당 이런 논란이 되는 거 몰랐겠습니까?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진상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어찌 보면요. 진상조사하는 걸 일정 부분 뭐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방해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4.16 관련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진상규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인들은 얘기한 건 없습니다만 이분을 추천한 걸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본인들한테 별로 유리한 환경이 아니고 여론이 나빠질 거고 총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국민적 감정과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되는 사람을 굳이 특조위원회에 추천할 이유가 없어요. 예. 아니 다른 사람 많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을 왜 추천을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그 목적과 이유가 심히 의심스럽고 예. 제가 볼 때는 진상규명에 대한 정말 진심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가족협의회에서는 재척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결국에는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가족협의회에서 앞서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임명 반대 활동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좀 세월호 유가족들의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저는 호성이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수사단이 잘 만들어져 다시 한번 믿어야죠. 네.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다고 너무나 그 이전의 참사들 보면 예.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그 아픔 속에서 살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또 자식을 잃고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믿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5.18이라든가 다른 참사들을 이렇게 보면 30년, 40년 됐으니까 세월호도 그만큼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가기 싫습니다. 진짜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헛된 죽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내 아이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달에 사참위가 끝나는 걸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끝납니다. 예. 그때까지는 김기수 대표가 계속 운영위 회의 때 상임위원 회의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의에 참석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 가족들은
이제 할 거고, 예,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걸고, 예,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람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예, 끝까지 이거 할 거니까요. 자진 사퇴하십시오. 양심이 본인의 양심에 걸고 자진 사퇴하셔서 예, 그런 사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월호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아픔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동 계획까지 저희가 여쭤봤고요. 저도 참 마음이 무겁네요. 자, 오늘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 저희들 준비해놨는데요. 오늘은 최진봉 교수님의 한 줄 참견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부당지사란 말이 있습니다. 네. 부당지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일을 이룰 때 부당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이 김기수 대표를 특조위원회 임명한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부당지사입니다. 이치에 맞지 아니합니다. 예. 아니 오늘 가족으로 나와 계시는 선생님도 지금 계시지만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세월호의 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정당,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피해자들의 마음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고 또 후보를 선정할 때도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고 후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피해를 당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왜 굳이 저런 사람을 내세워서 정당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지 좀 답답하고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추모사업 부서장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